윤상님으로부터 총리께서는 정치자금도 받고 골프도 쳤다고 그러는데 정치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정치자금이 아니고 후원금을 일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그게 다입니다. 후원금이 정치자금이죠. 예, 정치자금에 관한 그렇죠. 예, 후원금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2003년도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그때 개인이 한도가 2천만 원이고 법인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받으셨습니까? 당시 후원에 한 규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 상한선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후원의 법에 당시 공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후원의 법에.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때 받은 돈을 지금 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혹할 거 없습니다. 그때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죠.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브로커로부터 정치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골프까지 치고 친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받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혹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3년 전에 그 사람을 다른 모임에서 알게 돼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제가 돈을 낸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낸 적도 있고 후원금도 몇 번 냈는데 전체 금액이 지금 몇 번 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후원금을 몇 번 내셨다고 그랬는데 예, 몇 번에 걸쳐서 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걸 자세한 건 당시 후원회법에 밝히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면 실권이 가장 있는 총리라고 알려져 있고 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왜 공개하지도 못할 그런 돈을 받았냐 이래 의심을 하고 공개 못할 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 공개하십시오. 돈인데 몇 번 받았는데 총액 얼마 받았습니까? 선관위에도 그건 보고를 안 하고 그 총액만 해당 연도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하도록 당시 후원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는 그 선관위에도 당시에는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로 신고를 하죠. 근데 2003년에는 그 당시 후원회법에는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제가 그 법을 어겼어까지 어떻게 그걸 공개한단 말입니까? 아니 법을 어기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총리께서 스스로 그걸 밝히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들이 의혹을 부풀릴 만큼 그런 부도덕하거나 무슨 정치적인 의혹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공개 못할 정도로 거액입니까? 서너 번 받으셨습니까? 전혀 거액이 아니고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소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새 정부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새 정부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그러면 당당히 밝히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 의원님도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당시 후원회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리, 지금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총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라면, 예. 국민들이 이 선거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믿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 주무장관인 천정배 의원님도 그렇고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을 안 하고 선거를 깨끗하게 잘 치른 아주 공정한 선거로 잘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 의원님은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도 자격 박탈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그런 짓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네. 내가 총리 대답할 줄 알았지. 15대 때 박오근석 상대 후보한테 고발된 일 없습니까? 고발된 일 없습니다. 그때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된다고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후원에 대해서 총리만 했을 뿐이지 고발된 적이 없습니다.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들로부터 정치연금 받아본 일 없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누가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는 논한 적 없어요. 놀았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허허 참. 자 지금 총리께서 장소가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갖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갖고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골프 친 일이 있다. 서너 번 정치연금 받은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브로커하고 논한 적 없습니다. 누가 놀아놨다고 했습니까? 에헤.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난 5번 선거에서도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참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연금 받거나 정책 질의하세요. 정책 질의.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두 번째 오거돈 이재용 장관 지금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습니다. 이 파면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해도 파면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 나중에 파면할 생각이 있습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 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하면 파면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단할 생각 없습니다. 자 이제 총리께서 윤상님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이 뭐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총리하고 친분이 있었고 정치연금도 서너 번 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에서 대한민국 2인자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도 의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리께서 윤상님이하고 뭐 어떤 관계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총리하고 정치연금을 주고받던 사이다. 골프를 치던 사이다. 이런 사람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검찰에서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총리 보고도 안 받으신다는데 어떻게 하세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해도 지금 몇 달째 수사하고 있습니까? 몇 달째 수사를 이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사임해 주시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의를 표할 이유도 없고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네, 뭐 총리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그 경향신문을 보면 주공아파트가 이거 분양하며 폭리를 취했다고 보셨죠? 경향신문에.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대형 건설사에서 일반 건설회사가 평균 10% 정도 이득을 보는데 이 주공아파트는 21.93%나 폭리를 취했답니다. 이게 오늘 아침 경향신문 분양 수익률 25% 민영의 2배라고 나왔습니다. 일면에 경향신문에. 지금 문제는 주공아파트만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토공 같은 경우에 지금 용인동백지구 뭐 또 동탄 신도시 이 세 군데 해가지고 예상 수익률이 3조라고 하거든요. 그 땅 장사에서 3조를 번다고 합니다. 주공 토공이 국민의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 땅 장사 해갖고 이 폭리 취해도 되겠습니까? 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주공이나 토공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국가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일정 지역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그 토지라든가 그 주택 공급을 하는 일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주공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공공사업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익이 생겨서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익을 바로 이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 사기업이 이익을 내는 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총리. 이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네, 그게 국민주택기금이 2005년도 20조 5천억인가 아시죠? 정확한 규모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꽤 규모가 있습니다. 97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주택기금이 97조인 건 아시죠? 정확한 그 금액은 나중에 그러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이래 돈을 벌어갖고 공공기관에 뭐 투자한다, 재투자한다, 그건 아니고 지금 임대아파트나 이런 거는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고 있죠. 주민주택기금만이 아니고 국가 재정에서도 그거 하고 있고 이 주공은 장기 임대 아파트를 직접 져가지고 임대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국민 상대로 하면서 주공토공이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민영 아파트 수익률보다 두 배래요.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여기는 폭리라고 나왔어요. 신문이라고 그 폭리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 아니, 여기 일반 민영 아파트 대형용수가 분양 수익률은 평균 10%. 그리고 주공은 21.93%. 두 배가 넘어요. 그 주공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로 주주들한테 배분을 하거나 그 국가가 재정으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이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이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이 공공재원으로 다 쓰는 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기업이 그 이익을 내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총리, 지금 앉아서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국민주택기금도 있고 그게 지금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그때 있는데 기금은 지금 있는데 주공토공이 그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주체는 주택공사입니다. 문제가 토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매수하는 가격의 7배에서 10배 정도 조성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이득을 남겨서 아파트 업체에 파니까 결국은 땅값 올리는 주범이 토공과 주공이라는 겁니다. 7배, 10배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호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총리, 잠시만요.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것이 그 절반 가까이 이상 들어갑니다. 총리. 조성 원가가 있기 때문에 조성 원가를 계산하고 나면은 실제로 매각하는 데 따르는 부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총리.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님이 금교위에서 작년 6월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장에서 낸 자료입니다. 말하자면 토공이 용인동백지구, 동탄신도시, 또 한 지구 이 세 군데에서 남기는 이익이 3조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존경하는 총리께서 소속하고 계시는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님이 낸 자료예요. 그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그 가격이 비싼 데서는 남을 수 있지만 다른 지방 같은 데서는 오히려 조성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국가 토지 수요에 맞춰서 운영할 뿐이지 그 자체 개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님 낸 자료를 보고 제가 누가 말씀을 드렸든 간에 토지공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공에서 이렇게 버는 돈으로 개성공단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이익 납니까? 현재 거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죠? 이렇게 번 돈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토공 주공 때문에 아파트가 거품이 많아져요. 지난번에 상암 서울 SH공사가 지은 상암 아파트 아시죠? 상암 7단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거기 보면 부당 원가가 750만 원이 안 됩니다. 땅하고 대지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그게 1210만 원에 분양했거든요.
지금 강남은 3천만 원대에 넘어섰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가능한 한 그 가격이 싼 땅을 사서 그 조정비를 적게 들여가지고 그 시가에 맞춰서 거래 가격에 맞춰서 분양하면 제일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강남 지역에서 3천만 원씩 분양하고 있는 것은 토공이나 주공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택지들을 분양할 때 민간 부분이 분양할 때 그렇게 되게 분양을 하고 있고 실제로 판교 지역에 이번에 이 주공이 분양하는 것 가격은 대개 1,100만 원대인 걸로 그렇게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1,100만 원대 정도로 공사비는 약 350, 건축비는 350만 원, 토지는 약 한 800만 원쯤 되겠네요. 한 800만 원 이 선으로 공급하는 걸로 지금 대략 그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지난번에 상암 7단지 건설 원가를 보면 25.7평대면 2,700만 원이 안 됩니다. 땅값하고 아파트값 다 합쳐서. 그 다음에 40평 같은 경우는 평당 730만 원 정도입니다. 땅값하고 다 합쳐서. 예, 그런데 주공이나 토공에서 그 조성을 하면서 왜 원가 공개를 안 합니까? 그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암이나 이런 데는 신규로 철도를 그 전철을 연결하거나 이 진입 그 고속도로를 닫거나 그런 일을 안 하는 지역인데 이 판교 지역은 교통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 판교 쪽과 그 서울하고 혹은 더 인근 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더 확충하고 전철도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SOC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대개 그 공사비에 포함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간접 기반 시설을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 조성 가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송파신 도시는 총리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리 아이디어가 아니고 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입안한 정책 사안입니다. 여기에 국공유지가 82.4% 있다는 거 아시죠? 대부분이 다 국공유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만 만약 분양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도 일부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건물만 매각하는 그런 그 매각 방식,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공에서도 그걸 많이 연구를 했고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아파트 청약제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송파 신도시는 약 4만 5천 가구 정도를 지을 예정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군인들이 거기 복지타운으로 만들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위한 그 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임대 아파트나 이런 거로 일부는 활용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 분양 이런 방식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파 신도시에도 총리 그 분양할 때 판교처럼요. 판교처럼 자꾸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을 뛰어나는데 판교처럼 분양할 생각은 아닙니다. 판교는 이미 그 계획이 일찍 수립이 돼서 분양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적으로 임대하느냐 아니면 분양하느냐 분양 중에서도 이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쪽 그 송파 쪽은 대략 그 전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 판교 쪽은 국공유지는 별로 없고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이 송파 신도시 쪽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유지라서 국가의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양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7평 이하도 물론 하지만 25.7평 이상도 그 장기 임대하는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 이
분양하는 이런 방식도 같이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방식으로 도입 검토를 하시는 적지가 저는 송파 신도시 지역이라고 그 중에 봅니다. 하나입니다. 예. 예, 그 적지라고 보고 거기에 무주택 서민들만 해당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청약자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못 들어가도록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래 좀 해주셨습니다. 이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 중에서 거긴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 주거 대책을 활용하고 또 가능한 한 그걸 가지고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 거래 양도 차익을 기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 공급, 아파트 공급 정책의 한 모델로 지금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이 선거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믿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 주무장관인 천정배 의원님도 그렇고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을 안 하고 선거를 깨끗하게 잘 치른 아주 공정한 선거로 잘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 의원님은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도 자격 박탈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그런 짓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네. 나 총리 대답할 줄 알았어요. 15대 때 박오근석 상대 후보한테 고발된 일 없습니까? 고발된 일 없습니다. 그것도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된다고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후원에 대해서 추정만 했을 뿐이지. 고발된 적이 저는 없습니다.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논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들로부터 정치연금 받아본 일 없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누가 브로커하고 논란했단 말입니까? 맞지 않죠? 총리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브로커로부터 정치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골프까지 치고 친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받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혹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3년 전에 그 사람을 다른 모임에서 알게 돼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제가 돈을 낸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낸 적도 있고 후원금도 몇 번 냈는데 전체 금액이 지금 몇 번 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후원금을 몇 번 내셨다고 그랬는데 몇 번에 걸쳐서 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 자세한 건 당시 후원회법에 밝히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윤상님으로부터 총리께서는 정치자금도 받고 골프도 쳤다고 그러는데 정치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정치자금이 아니고 후원금을 일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그게 다입니다. 후원금이 정치자금이죠. 예, 정치자금에 관한 그렇죠. 예, 후원금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2003년도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그때 개인이 한도가 2천만 원이고 법인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받으셨습니까? 당시 후원에 한 규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 상한선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후원의 법에 당시 공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후원회법에.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때 받은 돈을 지금 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혹할 거 없습니다. 그때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면 실권이 가장 있는 총리라고 알려져 있고, 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왜 공개하지도 못할 그런 돈을 받았냐, 이래 의심을 하고 공개 못할 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 공개하는 돈인데. 몇 번 받았는데 총액 얼마 받았습니까? 선관위에도 그건 보고를 안 하고 그 총액만 해당 연도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하도록 당시 후원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는 그 선관위에도 당시에는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로 이 신고를 하죠. 근데 2003년에는 그 당시 후원회법에는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제가 그 법을 어겼어까지 어떻게 그걸 공개한단 말입니까? 아니, 법을 어기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가 있는 총리께서 스스로 그걸 밝히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들이 의혹을 부풀릴 만큼 그런 부도덕하거나 무슨 정치적인 의혹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공개 못할 정도로 금액입니까? 서너 번 받으셨습니까? 전혀 거액이 아니고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소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새 정부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새 정부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그러면 당당히 밝히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 의원님도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당시 후원회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리, 지금 그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총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라면 예.